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입니다. 오늘 시장 나쁘지 않았어요. 어제 전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에서는 최초로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요. 조금은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은행에서는 아직도 완화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진행을 하긴 했지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 건 맞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라든지 여러 명의 전문가들 의견 조사에서도 이번 달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조금 더 높았는데 한국은행은 과감하게 행동을 했고요. 과거에도 이런 적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음, 과거에도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지금도 왜 굳이 우리가 왜 굳이 먼저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글로벌 추세가 됐든 미국의 흐름이 됐든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을 텐데 우리가 먼저 나섰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안 줬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위기를 달리도 볼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제 뒤따라가는 개발도상국 이런 지위가 아니라 유엔에서 인정해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세계를 선도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자, 코로나 이후 지금도 마찬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다가올 텐데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지 우리나라가 힘없이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선도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끌 수 있는 우리나라가 먼저 행동한 거죠. 세계 주요 언론들, 세계 주요 외신들도 속보로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을 모두 다 다뤘고요. 당연하게 저는 귀추가 주목되긴 합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돈줄을 조여야 되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많이 금리가 낮다라고 판단하고 한국은행에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고 생각하고요. 보시는 기사는 조선비즈 오늘 시장 마무리하는 기사고요. 코스피가 이제 올랐다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양봉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16거래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기간이 개인도 팔았고요. 외국인도 팔았는데 기간이 엄청난 매수를 하면서 사실상 기간이 만들어낸 양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사 내용은 특별하게 없고 제가 다 짚어 드릴 건데요. 이 내용에서 주목해 볼 만한 건 이제 한 6시간도 안 남았죠.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밤 11시니까 밤 11시? 밤 11시에서 자정 그 사이에 아마 속보가 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말하면은 기조연설 비슷하게 이 잭슨홀 미팅을 시작하면서 바로 파월 의장이 무언가 자기 속에 담긴 이야기를 하겠죠. 과연 테이퍼링 이 시점을 어떻게 잡고 어떤 강도로 어떤 기간 정도로 진행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중국 이야기나 암호화폐 얘기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시작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프랑스가 살짝 약보합이긴 해도 영국, 독일, 이탈리아 강보합 이상의 스타트
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비둘기 파워를 기대한다고 봐야죠. 비둘기파 파워를 의지한 입에 쏠린 어떤 기대 심리가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상해는 올랐는데 홍콩은 약보합, 일본은 충격을 받았는데 자, 대만은 그래도 1% 가까이 상승한 모습이고요. 뭐 환율은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냥 1170원. 어제하고 다르게 뭐 유가, 금값, 구리값은 뭐 살짝이긴 하지만 올랐고요.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차트도 코스닥 차트도 그냥 똑같죠. 조금 개파락 떠서 시작했던 부분에서 계속 같이 움직이죠.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부분도 똑같고, 자, 올라와서 고점을 찍는 부분도 거의 비슷, 다시 조정받고 살짝 음봉이 나왔다가 바로 상승돼서 마무리되는 모습까지 그냥 쌍둥이 차트예요. 다만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주도를 했고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주도했다는 요것만 차이가 날 뿐이지 차트 자체는 그냥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뭐 NC소프트는 거의 뭐 망하나요? NC소프트? 난리가 난 것 같고요. 뭐 블레이드 앤 소울 2, 뭐 신작 게임이 뭐 흥행이 지지부진하고 기대에 반에 반도 못 미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스스로 뱉었던 말, 그 아이나사드라고 그 NC 게임만의 독특한 어떤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연료 같은 그런 과금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없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게임을 만들었다가 그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 아이템을 유료 결제로 만들었다가 유저들이 반발하고 신규 유저가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걸 또 바로 폐지해 버렸죠. 오락가락 욕만 먹고 있는 NC소프트. 뭐 결과적으로 뭐 증권사들도 보니까 뭐 매수 의견 다 취소하고 홀드 의견은 사실상의 매도 의견이죠. 뭐 지금 뭐 굳이 제가 뭐 설명해 드릴 종목은 아니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뭐 올해 1년으로만 봤으면 최저점 지금 완전히 폭락된 수준이잖아요. 한 80만 원 언저리가 지지 받을 줄 알았는데 지지 못 받고 떨어졌고요. 조금 길게 본다면은 자, 이게 뭐 자, 30만 원일 때도 있었고 50만 원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폭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6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악재가 나올 게 다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자, 이 추락의 끝은 어디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굳이 예측할 필요가 없죠.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잖아요. 자, 충분히 떨어지고 나서 뭐 60만 원이 깨지든 50만 원이 깨지든 얼마든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해도 거래량도 많이 터졌어요.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이 하락장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도세 부정적으로 보는 주주들이 많다는 거죠. 자, 뭐 NC 소프트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에 반해서 당연히 크래프톤은 자, 50만 원을 뚫을 것처럼 불을 뿜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조금 부진했던 그런 하루고요. 그에 비해서 셀트리온은 강했습니다. 30만 원을 거의 돌파할 것처럼 다시 한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떨어졌고 뭐 펄어비스도 초반에는 상당히 높은 상승세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줬다 뺏는 기분이죠. 고가가 10만 100원인데 종가가 89,000원이다. 뭐 10% 이상 반납한 거죠.
윗꼬리를 10% 이상 반납했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퍼포먼스였고요. 그 대신 크래프톤 한번 볼까요? 자, 어차피 종목 들어가서 크래프톤 볼 테지만 여기서 한번 뭐 게시판 분위기도 보고 크래프톤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게임주 중에 제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추적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지지가 나오면서 계속 반등이 꾸준하게 보여지는 모습이고, 처음에 흥행 실패했을 때만 해도 이대로 힘없이 40만 원이 깨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40만 원을 지켜주고 하는 순간 45만 원, 거기에서 다시 한번 40만 원 후반대까지 날려줬고요. 요번에도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0만 원 중반대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어제 오늘 뭐 여러 가지로 게임주가 탄력을 받는 뭐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요. 뭐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요. NC 소프트하고는 다른 우리나라 이제 뭐 NC 소프트라든지 뭐 넷마블이라든지 넥슨 이런 게임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해 드렸다시피 너무 현질 유도, 과금 유도를 많이 하는 게임이잖아요. 자, 현실을 잊기 위해서 자, 돈 없는 서민들도 돈 없는 20, 30대나 학생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게 게임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게임에 들어갔더니 오히려 게임이 더 심하네, 현실보다. 현실은 그나마 자기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잘 진행이 되면은 출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다리가 열려 있는데 게임은 그게 없어. 특히 NC소프트, 넥슨, 넷마블 게임은 그냥 오로지 현질. 다만 크래프톤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현질로 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제가 게임에 접속해서 방을 만들고 다른 유저들과 팀을 짜서 낙하산에서 지역을 정해가지고 내리고 내린 지역에서 아이템을 파밍하면서 만나는 적들과 뭐 여러 가지 뭐 은폐 엄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전술을 뭐 차도 타고 뭐 오토바이도 타고 때로는 배도 타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가 아닌 우리 팀이 아닌 적들을 제거하면서 최후의 1인이 되는 뭐 치킨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임. 자기 노력이고 자기 판단이고 자기 노하우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돈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뭐 크래프톤을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조금 길게 말씀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자,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뭐 강보합보다 조금 더 상승한 모습이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까지 음봉, 뭐 카카오는 양봉인데요. 그래도 셀트리온이 그래도 자존심을 지켜주죠. 29만 4,500원까지 다시 한번 힘을 내줬고요. 카카오뱅크는 일단 뭐 금리가 상승됐기 때문에 나쁠 건 없어요. 은행주 어쨌든 뭐 은행주다 뭐 플랫폼주다 뭐 다양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갖춘 은행주죠. 뭐 은행주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금리 장사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금리가 올라갔는데 나쁘지는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은행주들이 뭐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나쁠 건 없는 부분이고요. 뭐 기아차도 뭐 강보합 수준, 뭐 포스코,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크래프톤, 크래프톤이 조금 유독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좀 상승률이 높아 보이죠. 뭐 KB금융도 마찬가지 금융주고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도 28만 원을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씩 바닥을 다지고 있고요. 요런 흐름입니다. 뭐 삼성생명, LG, 하나금융지주
자, 코스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고요. 자, 셀트리온이 올랐기 때문에 셀트리온 형제들 헬스케어나 제약 모두 1% 이상 양봉을 만들어 줬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가 많이 떨어졌네요. 자, 이어서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떨어졌고요. 펄어비스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윗꼬리를 다 반납하고 1%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상승한 HLB 같은 경우에는 한국판 게임스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아니라서 패스하겠습니다. RT오전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반드시 수익을 거두시고 나오시기 바라고요. 반도체나 2차전지, 리노공업, 첨보, 솔브레인도 좋네요. 바이오니아는 오랜만에 제가 보는 종목인데 옛날에 한 2018년도, 2017년, 2018년 요때쯤에 많이 봤던 종목이고 최근에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위드 코로나, 탈모 증상 완화, 자회사, 독성 시험 이슈가 많기는 많네요. 기사가 꾸준하게 나오네요. 여러 가지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네요. 물론 돌파 차트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돌파 차트는 맞네요. 자, 완전 저세상으로 가버렸는데요. 그냥 돌파 차트도 아니고. 자, 바이오니아 거래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행복하시겠네요. 8월 초에 잡으셨던 7월 말에서 8월 초 횡보 구간에 잡으셨던 분들은 거의 3배? 300% 수익률이네요. 자, 지나가다가 그냥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이 상승률이 높아서 보긴 했는데요. 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퍼포먼스가 나오는 바이오 종목들도 얼마든지 있고요. 자, 이제는 뉴스 아까 짚어드린 뉴스 말고 다른 뉴스 또 뭐가 있나 한번 보고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테이퍼링 신호도 그렇고 아프간 테러 때문에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을 줄이기 위해서 떨어진 부분 아까 짚어드렸고요. 중국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결과적으로 이것만 보고 MTS 화면으로 가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이미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화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 중국이라든지 아세안 지역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글로벌 공급망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방향이 다 열려 있는 거죠. 긍정적인 시그널도 부정적인 시그널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파괴력이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여기에만 다 매달리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증시 기준으로는 미국 증시는 하루가 남은 거긴 하지만 우리 증시 기준으로는 일단 이번 주가 거의 마무리됐고요. 주말이 지나면은 8월 31일 이틀 하고 나서 바로 또 이제 9월달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숨 고르고 가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미 먼저 금리 인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올 만큼 나온 재료고 대비할 만큼 대비한 재료이기 때문에 설사 안 좋은 쪽으로 좀 급박하게 나온다고 해도 크게 출렁거리진 않을 것 같고요. 미리 다 출렁거린 거죠. 환율도 그렇고 테이퍼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기 둔화
뭐 코로나 확산, 이런 부분 다 8월 중순 정도에 한 번 다 출렁거리고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뭐 우려할 만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는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시행 관련돼서 여러 가지 충격이 발생한 만큼 뭐 계속 주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이 사상 최고가잖아요. 뭐 충격을 받았다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좋다라고도 할 수 없는데 미국은 주가가 너무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짧게 끝내야 된다, 조금 길게 충분하게 반영해야 된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고 인플레 부분에서 또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나갈 뭐 매를 맞아야 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은 조금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드하게 가는 게 아니라 소프트하게 연착륙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고요. 뭐 다음 주 금융시장에 대한 부분도 뭐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 다음 주 금융시장 뭐 경제지표 다 다양하게 발표될 거기 때문에 다음 주면 이제 8월 마무리하고 9월로 접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뭐 8월의 이야기는 이 잭슨홀 미팅을 끝으로 정리를 하고 뭐 크게 국내적으로만 봤을 때는 찻잔속 태풍으로 끝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종목으로 가볼까요? 자, 어제 제가 개별 이슈 종목으로 세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대덕전자, 그리고 바이넥스, 그리고 드림시큐리티. 뭐 안타깝게도 세 종목이 모두 오늘 음봉이죠. 자, 뭐 제가 뭐 가격을 설정해 가지고 이 가격에 들어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도 뭐 바닥 다지고 요 정도 자리에서 계속 퍼포먼스가 나와줄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 저점 종목, 충분히 싸져 있는 종목이고 뭐 드림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뭐 백신 여건 관련된 보안 이슈로 디지털 화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바이넥스라면은 지금은 살짝은 뭐 숨이 죽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뭐 스푸트니크 V 생산 관련 뭐 유럽 쪽의 승인 관련해서도 뭐 하반기 연말이 가면 갈수록 뭐 생산이나 승인 이런 쪽으로 이슈가 또 될 수도 있고 뭐 자체적으로 바이넥스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이 바이오 CMO 위탁 생산 이 매출 증대 부분에 대해서도 모멘텀이 살아있는 부분으로 충분하게 낮은 가격대라는 거죠. 자, 뭐 35,000원 막 이렇게 3만원 후반대까지 갔던 가격에서 거의 뭐 50% 조정된 거죠. 이렇기 때문에 뭐 반토막 난 이 자리에서 크게 뭐 회사 자체가 휘청거리거나 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거나 뭐 모멘텀이 사라졌다거나 그런 이슈가 없는 이상에는 충분하게 앞으로 나올 긍정적인 이벤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저점 자리에서 자, 잘 보고 계시다가 그냥 던져놓는 투자하지 마시고요. 먹고 또 먹고 전략으로 퍼포먼스가 나올 때마다 저점에서 잡아서 들어가셔서 자, 어느 정도 고점에서 꺾이면은 익절하시고 다시 또 타점을 저점에서 다시 잡는 이렇게 먹고 또 먹고 전략으로 드림시큐리티나 바이넥스나 대덕전자 볼 수 있고요. 뭐 대덕전자는 PCB죠. 뭐 메타버스도 메타버스고 뭐 반도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장비가 조금 뭐 가장 유리할 것 같긴 하지만 뭐 시스템 메모리, 비메모리 쪽으로도 메모리 쪽으로도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된 업종으로도 매기가 확산되고 이슈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돌파 차트에서 살짝 숨이 죽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충분하게 요 자리에서 타점을 잘 잡아서 조금 거래량이 더 붙고 퍼포먼스가 나오는 날 양봉이나 분봉상 돌파갭 확인하시고 뭐 시초가 갭 뜨거나 살짝 시초가가 높았던 자리에서 눌림목으로 숨이 죽었다가 시초가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자리를 잘 타점을 잡아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드림 시큐리티, 바이넥스, 대덕전자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뭐 칩셋미디어도 충분하게 낮은 가격 저가권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래량이 너무 없네요. 거래량이 8만 주면은 뭐 거의 뭐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래쪽에 크래프톤 보이잖아요. 크래프톤이 뭐 긍정적으로 뭐 50만 원을 뚫어줄지 못 뚫어줄지는 뭐 단언할 수 없겠지만 자 크래프톤 흥행 실패로 자 7,000원도 깨지고 6,000원도 깨졌던 아주아이비 투자인데 크래프톤이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고평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공모가 부담으로 자 흥행에 실패했던 크래프톤이 충분하게 그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퍼포먼스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아이비 투자도 요 자리 충분하게 저점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뭐 전체적으로 뭐 1년, 2년 가격 전체 총합으로 본다면은 뭐 1,000원, 2,000원, 3,000원 하던 가격대에서 6,000원, 9,000원 날라간 자리에서 조정받은 거기 때문에 저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돈을 못 벌고 거품으로 달렸던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종목은 돈을 무지하게 잘 벌고 무지하게 앞으로의 희망이 긍정적인 퍼포먼스 매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을 받았다면은 충분하게 퍼포먼스가 대기되어 있고 세력도 그렇게 길게 관망하거나 버려두진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오늘 제 원칙을 깨고 이거 종가 베팅을 한번 할까? 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바이넥스하고 대덕전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AD칩스 이렇게 세 종목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종가 베팅을 안 했거든요. 너무 변수가 큰 것 같아가지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뭐 테이퍼링 관련해서 조금 충격적으로 시장이 움직여 준다면은 뭐 월요일 날 글자 그대로 다시 한번 또 개파락이 뜰 수 있기 때문에 이 개파락을 맞아버리면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시장에서 사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가격에서는 얼마든지 뭐 1%든 2%든 대응이 가능한데 개파락을 한 뭐 3%, 4%, 5% 이상 이렇게 확 맞아버리면은 더더구나 AD칩스 같은 경우 오늘 개파락이 떴죠. 시초에 이 종목 AD칩스 같은 경우는 개파락이 떴다가 살짝 올라온 그런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어제 종가가 1,100원 수준이었는데 오늘 시초가가 뭐 1,010원, 뭐 1,005원, 뭐 1,020원 막 이랬어요. 물론 거기가 끝이었죠. 그 개파락이 딱 뜬 자리 거기에서 샀다라면은 뭐 오늘 뭐 한 1,040원 이상 보여줬고 종가가 1,040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40원 이렇게 익절할 수 있다라면은 보시는 것처럼 상당하게 변동폭이 나와주는 익절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그런 퍼포먼스인 거고요. 그래도 제가 장중에 요때 아마 요때였을 겁니다. 한 10시, 11시가 안 됐을 때 요 자리에서 한번 1,005원, 1,010원, 1,005원, 1,010원 막 이럴 때 한번 들어가 볼까라도 생각했는데
제가 기존에 이용하는 기존에 자주 거래하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주로 거래하다 보니까 확신을 갖고 훅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이고, 장 후반에도 종가에도 바이넥스랑 대덕전자랑 아주 AD칩스 이 종가 베팅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원칙을 깨지 않고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에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일이 주말이 아니었다면은 종가 베팅을 했을 거예요. 그랬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제가 자주 이용한다는 거 아실 테고요. 뭐 저점은 15,580원, 고점은 15,970원, 변동폭 뭐 거의 400원이었고요. 물론 이 종목도 뭐 1% 정도 개파락이 뜨긴 했는데 요 자리에서 뭐 700원 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막 다시 뭐 800원 갔다가 이러다가 중간에 한번 15,580원 찍고 바로 쏘더라고요. 쭉 쏴가지고 16,000원 찍을 것처럼 갔다가 마무리는 음봉 마무리. 뭐 코스닥이 0.3% 상승인데 코스닥 150 종목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도 음봉 마무리가 됐고요. 뭐 LG전자도 뭐 이 정도 가격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추세선상으로도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은 자리에서 시장이 떨어지면서 조정받은 자리, 뭐 LG화학 전장부품 뭐 그런 부분으로도 물론 안 좋은 부정적인 투자 심리가 반영된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 외에 뭐 유바이오로직스, 프레스지 바이오파마 뭐 둘 다 조금씩 뭐 종가상으로는 뭐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보여지지만 보시는 것처럼 뭐 위아래로 한 3%, 2%이 정도는 변동폭이 나왔었고요. 프레스 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뭐 3% 이렇게 조금 위험한 자리인 건 맞습니다. 프레스 바이오파마는 2만원대 후반대에서 3만원대 중반대를 거래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미 32,000원, 33,000원 이렇게 보여진다면은 조금 경계하는 게 맞는 거죠. 진원생명과학도 뭐 퍼포먼스가 나올 듯 나오지 않고 오늘도 뭐 살짝 음봉, 뭐 장중에는 양봉도 갔다가 음봉도 갔다가 우르락 내리락 하긴 했는데요. 변동폭은 7%. 이 변동폭을 이용만 할 수 있다라면은 긍정적인데 워낙에 바닥권이다 보니까 쉽지 않죠. 알테오젠이 너무 떨어진 부분이 아쉽고요. 그래도 다시 모멘텀 만들어서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래량이 너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살리고 이슈도 붙어가면서 자 긍정적으로 뭐 9만원, 10만원대 회복할 수 있는 저력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고요. 두산퓨얼셀 제가 4만원대 중반대에서 한번 사고 싶었다라고도 말씀드렸고 뭐 4만원 후반대에도 조금 높이 올라온 자리긴 했는데도 그래도 아쉽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뭐 어느덧 5만원 초반대 오늘 장중에는 52,300원 뭐 5% 넘는 상승세. 두산퓨얼셀도 쉽게 안 꺾이네요.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바로 회복 주고 또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바로 회복 주고 탄탄한 종목이죠. 이 종목이 작년에 6,000원이었으니까 말 다 했죠. 자, 삼부토건은 뭐 이낙연이 뭐 지지율이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도 나오는 부분이어서 모멘텀이 훼손된 부분입니다. 반대로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거의 굳히는 분위기다. 이렇게 꾸준하게 지지율을 뭐 그리고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과 차이를 벌리면서 어느덧 45,000원까지 올라온 자리죠. 자,
4만 원이 깨질 것처럼 4만 950원까지 떨어지던 주가가 어느덧 뭐 꿈틀꿈틀 횡보하면서 4만 5천 원, 뭐 요렇게 뭐 6만 원도 날려보낸 자리하고 비교하면은 뭐 많이 저점이죠. 하지만 충분하게 이제는 뭐 9월 4일 날 충청도 쪽이 처음 순회 경선으로 진행이 될 텐데, 만약에 충청도 쪽에서 좀 너무 원사이드하게 나와버리면은 결선도 안 가고 바로 1차 경선에서 이재명 확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또 그때 가면 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야당 쪽에서 누가 나오든 간에 일단 민주당 후보로는 이재명 확정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뭐 여론조사를 돌리면은 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지지가 뭐 5.5 대 4.5 정도로 우세한 게 사실이지만, 반대로 보면은 또 대통령 지지율은 40%를 계속 상회하고 있거든요. 뭐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관련돼서 협조했던 그 현지인들을 우리가 책임지는 그런 모습도 솔직하게 정부에서 잘한 부분이고, 정부에서 그렇게 신속하게 다른 나라에서는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신속하게 데려온 다음에 바로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가 터져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속보로 자, 이 테러 세력한테 절대로 미국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뭐 그런 뉘앙스의 속보가 뜨기도 했는데요. 잠깐 볼까요? 별도로 제가 뭐 오늘도 뭐 뉴스 영상은 안 찍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볍게 한번 봅시다. 자, 아프간 테러 관련해서 그 바이든 속보가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아프가니스탄을 검색했고요. 아프가니스탄 검색하면은 바이든이 언급한 속보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찾아보려고 했고요. 그 부분을 찾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여기에서는 속보가 안 나오네요. 바이든을 쳐볼까요? 바이든이 기자회견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속보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이든을 검색했는데 트럼프가 나왔어요. 그죠?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일이 없죠. 자, 나였으면 이런 일 없었다. 염장 지르는 거죠. 자, 바이든이 속보로 언급한 게 있는데 그게 안 나오네요. 잠시만 더 찾아볼게요. 요 기사입니다. KBS 뭐 김양순 기자 리포트고요. 테러는 IS 소행이라고 미국에서 밝혔고요.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용서 안 한다.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속보가 나왔어요. 자, 당연히 미국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몇 배로 보복하겠죠. 자, 뭐 동신건설 이야기하다가 뭐 여러 가지 뭐 대권 주자들 이야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뭐 정부 대처를 잘한 부분, 우리나라가 이제 아프간인 협조 현지인들이 우리나라에 협조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모셔왔고,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바로 또 테러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요. 바로 우리가 통과했던 우리 버스가 통과하고 그 출입문 그 자리,
하루 지나서 사단이 난 거죠. 뭐 아프가니스탄인들도 피해를 받았고 뭐 그 탈레반들도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미군들도 희생자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안타깝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살짝 조정을 받았고요. 뭐 조정받고 월요일날 뭐 큰 충격만 없다면 다시 한번 또 양봉을 이어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수백조 투자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는 박스권 상단으로 뭐 반도체 관련해서 뭐 부품주가 됐든 장비주가 됐든 다양하게 수혜를 받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 짚어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오늘은 개별 영상도 없고요. 뉴스 뭐 시사 이야기하는 부분도 없이 이렇게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새로운 브리핑은 여기에서 오늘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저는 뭐 다양하게 금융이나 주식 이런 쪽으로 해서 깨알 팁들, 뭐 주린이 분들 이런 쪽으로 이제 도움 드리는 분석하는 예측이 아닌 대응 잘하자는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는 유튜버고요. 뭐 금융이 됐든 주식이 됐든 시사가 됐든 다양한 깨알 팁들은 모두 다 내게 맡겨라.